근데 거기는 철원에서도 서쪽 지역, 평야 지역이고 나는 동쪽에 산골.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북한에서 너무 가까워서 포가 안 맞는데. 멀리 있으니까 넘어가. 너무 가까워서 맞추기 어렵다. 여기를 맞추려면 저 뒤에서 진짜 북한에서 한참.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작가를 양성하는 김수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기 좋아하는 김진양 선생님입니다. 네, 산골학교 전문 15년 경력의 대부분을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만 근무한 작은 학교 전문교사 산골쌤 최고봉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고학년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봉 선생님 몇 학년 주로 담당하세요? 저 6학년만 너무 오래 해서 탈피하고 싶은데 네. 6학년에 학생 생활 안전 업무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는구나. 진양쌤은 네, 저는 주로 5학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저는 15년 경력 중에 9번이 6학년입니다. 아. 6학년 부장 경력 지금 5년 차고요. 아우, 네. 그래서 저희를 믿고 이번 시간에는 네. 저희가 추천하는 도서를 열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봉 선생님 먼저 책 소개하실까요? 자, 제가 들고 온 책은 정명섭 작가의 미스 손탁입니다. 서해문집에서 나왔고요. 작년에 제가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5,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5학년부터는 쭉 읽어도 되는 책인데 시대적 배경이 구한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전, 일본의 강제 병합 당하기 전 상황이고요. 이 책은 정명섭 작가가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리스타 출신이세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작가의 길을 걷게 되신 분인데, 그래서 커피 얘기도 잘 나오고 되게 재밌는, 그리고 전개가 빨라요. 네, 맞아요. 추리 소설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잠깐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온 키워드는 손탕여사, 헤이그 특사, 풍경, 반전, 경계입니다. 경계. 근데 이 경계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손탁여사부터 오면 이 제목부터 미스 손탁이잖아요. 그래서 손탁여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꼭 손탁여사는 아니에요. 이 주요 내용이 손탁여사가 만든 손탁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다는 거고, 손탁여사 실종 사건을 갖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미스 손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헤이그 특사를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파견을 위해서는 약간 고종의 신임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얻어내는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준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라는 건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어요. 네, 이 덧붙이는 글을 보면요, 정명섭 작가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료 조사를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당대에 사건이 벌어졌을 거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스케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사건 연도와 날짜 같은 것들, 동선 이런 걸 확인해서 이 소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당대의 풍경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습니다. 뭐 남산의 진고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대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를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대 시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반전이 있어요. 역시 추리 소설의 최고는 반전이죠. 반전 없는 추리 소설은 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이 여러 가지 그 재미를 높여줘요. 그리고 처음에 나쁜 놈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는 되게 밋밋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나쁜 놈이었고, 뭐 이런 그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와 소설의 경계. 이거는 어쨌든 소설이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소설적인 요소들을 막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반전과 경계라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에 보면은 여기에 앞부분에 나쁜 놈으로 이완용이 좀 나와요.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약간 여자 주인공 같은 아이의 큰아버지가 이 학교를, 근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알고 보니 이놈이 이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깜짝 놀라죠. 맞아요. 학생들이 이 큰아버지가 이완용이었어 뭐 이러면서 몰랐어요. 네, 이 책이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작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1919년 3.1운동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고요. 올해도 역시 그 정명섭 작가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섭 작가의 책을 보면요, 약간 퓨전 사극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수연쌤과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네. 계속 떠올리면서 읽었거든요. 아니 그 다녀왔다면서요? 저는 네. 그 드라마를 보고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선샤인 랜드 그 촬영장까지 갔다 네. 왔어요. 정말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호텔, 그 글로리 호텔, 네. 글로리 호텔과 여기 표지도 너무 비슷하고 네. 맞아. 네, 거기 하면 그다음 눈깔 사탕을 파는 그 아, 조그만 네네네네. 일본 거리 네. 등등 거기 여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는 진고개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차와 이런 설명들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서 더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자, 제가 가져온 작품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리고 사회 과목과 연계해서도 읽기 좋은 미스 선탁이었습니다. 진양쌤 다음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수상한 지능이라는 책인데요. 상비에서 나왔고요. 혹시 구덩이라는 책이 너무 유명해서 루이스 세커 작가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루이스 세커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여기도 청소년 소설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요. 나오는 주인공이 5학년 학생도 있고, 이제 미국은 체계가 다르니까 7학년 학생도 있고 해서 9학년들이 읽기에 무리 없고 너무나 스토리가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너무 재밌어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다들 재밌어 하셨어요. 요즘 읽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 2년 전에 읽고 작년에도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저희 그 코로나19 사태랑 너무나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네. 네. 키워드 소개해 주실까요? 키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학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험, 전염병,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염병이 나오고 성장, 우정. 물론 뒤에 성장, 우정은 모든 그 동화에 주로 많이 키워드로 등장하지만요. 그 이 작가의 입담이나 그 스토리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그 엮어지는 퍼즐들을 맞추면 정말 나중에 전율이 일 정도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엔 학교에서 이제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약간 괴롭힘으로 시작된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고 이제 모범생이에요, 이 아이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아이, 이 친구는 이제 그 마셜인데 도망을 다녀요. 이 아이가 학교 끝나는 길에 이제 이 아이를 때리려고 기다리는데 그 학교 뒤편에 있는 숲으로 얘가 이제 지름길로 도망을 가는데 쫓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폭력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도와주려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진흙을 뭉쳐서 던지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거든요. 챕터별로 진행이 될 때 한 페이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게 나오고요. 또 다른 챕터에서는 이렇게 어떤 법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청문회 대화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에르고님이라는 어떤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36분마다 이게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2배라는 숫자가 나중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되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상한 진흙을 몸에 이제 바르게 되면서 세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면서 몸에 수포가 일어나고, 이거 가루 역시 같은 게 생기고. 가루 같은 게 세포의 어떤 일부분만 빼먹고 이제 빠지는데, 만진 사람 다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 전염병에서 이게 증식하고 전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나중에 실감하게 돼요.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게 막 빨리 번지는지를 그 곱셈 식으로 네, 마지막에 네. 하나씩 네, 처음에는 2 중간에. 곱하기 1로 시작하는데 이제 중간에 2 곱하기 256은 512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웠어.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얼마나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지. 네. 앞부분에 그 나왔을 때 이거 왜 나와 그랬어요. 맞아, 저도 그쵸. 무슨 얘기인지 네. 몰랐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앞쪽에 학교 폭력 얘기인데 급하게 뭐야 이거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곱셈 배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책 뒷부분에 보면 에코 스릴러라고 네, 있어요. 네. 에코 스릴러. 사실은 제가 지금은 중2가 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 책을 놓아버릴까봐 재밌는 책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의 친구들 데리고 같이 읽히면 좋을 책을 찾다가 이걸 읽고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함께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스토리의 힘이 크니까 아이들도 읽긴 읽더라고요. 뒷부분이 궁금해서라도 그렇죠.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범생에서 이 틀을 탈피해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의 이제 틀을 깨고 성장해 나가는 아이, 그 다음에 피하려고만 하던 아이에서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는 아이, 왕따를 시키면서 괴롭히던 아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집은 너무나 화목하고 형제들은 다 완벽한데 본인만 약간 미운오리 새끼 같은 그 이유를 그 쌓아놓은 그걸 학교에 와서 이제 푼 그렇죠.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같이 화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우정도 같이 맞물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7학년 중학생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한창 6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맞아요.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6학년 아이들이랑 읽으면 되게 할 얘기 많을 책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왕따를 당하는 이유도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친구가 틀린 대답을 자기는 바른 맞아, 대답을 맞아. 했을 뿐인데 이제 그때부터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괴롭힌다거나 네. 그래도 다행인 거 그걸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던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서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다 알고는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상황을. 맞아, 맞아. 근데 당사자들이 없을 때 그래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여기도 그 상황을 통제하고 경계령을 내리잖아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근데 저희 지금 맞네, 봉쇄령, 도시봉쇄. 봉쇄령을 맞아. 보면서도 아이들이 시대 상황하고도 함께 연관해서 볼 수 있을 책일 것 같고요.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저는 저기 번역자도 굉장히 칭찬하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게 잘 스릴 있게 잘 읽게 만드는 것도 네. 번역자와 또는 아마 저 책에 관여했던 편집자분들의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매끄러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낀 책이었습니다. 맞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외서 번역한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어색하게 번역한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상한 진흙은 진짜 외서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번역을 잘한 책이라고. 걸리는 게 없이 네. 잘 넘어가게끔 정말 잘 번역했고요. 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책이니까 꼭 한번 아이들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학년 추천 도서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복제인간 윤봉구입니다. 이 책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저는 1권만 알고 있었는데 네. 2권도 나오고 3권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너무 재밌고 네. 6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 사실 또 글밥 많이 있는 책 잘 읽는 3, 4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윤봉구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 복제,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 네 번째는 인정, 다섯 번째는 생명 존중입니다. 네. 인간 복제는 당연히 책 제목이 복제인간 윤봉구여서 이제 인간 복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은 떠올랐던 거는 아일랜드라는 영화였어요. 네. 그렇죠. 그 영화 아시죠? 네. 거기에서는 그 좋은 곳으로 아일랜드로 보낸다는 네. 설정이었나요? 제가 네. 오래돼서 잘 맞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사실은 그 복제한 장기를 꺼내서. 장기를 꺼내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 네. 죽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고요. 근데 다행히도 복제인간 윤봉구에서는 그런 내용은 네. 있지 않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없이 복제된 그 봉구를 엄마가 굉장히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넌 가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봉구를 이제 계속 힘을 주죠. 용기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봉구의 어머니가 아 그쵸. 복제를 직접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봉구의 어머니가 박사. 네 윤인주 박사인가요? 네, 네. 그분이 직접 복제를 해서 몸에다가 이식을 하시죠. 네. 진짜와 가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봉구가 자기를 가짜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누군가가 네. 너는 가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복제한 인간을 가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인정. 저는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봉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면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실에서도 보면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따로 있는데 부모님들이 수학 성적, 특히 뭐 학교 성적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양쌤 찔리시니까. 역시 도시락 다르군요. 엄마로서 뜨끔하네요. 어쨌든 그 봉구가 짜장면을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네, 그 네,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엄마가 솔직하게 그걸 다 얘기해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숨기지 않고 네. 아이가 받아들일 수 네. 있게끔 정말로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봉구가 사실은
울음이 나오잖아요. 재채기 네. 같잖아요. 근데 그 설정도 되게 독특하죠. 네. 맞아.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더 가짜라고 느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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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엄마와 화해하게 되고 자기의 그 상황들을 더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또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다시 진짜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형의 역할도 되게 네, 중요하다고 맞아, 맞아. 생각해요. 엄마는 엄마니까 그렇다 네. 치는데 형이 제일 싫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맞아. 않고 네네.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형이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봉구한테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엄마도 지지해주시죠, 형도 지지해주죠, 친구들. 그 친구 소라, 네 지지해주죠. 그 다음에 사장님, 네. 사장님도 지지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생명 존중은 이제 복제하고 관련 있는 단어겠죠. 네, 네, 네. 아일랜드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찬반 토론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이 뒤쪽에 보면은 제5회 스토리킹 수상작이라고 나와요. 네. 스토리킹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보셔요. 어떤 걸 읽으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재밌어 할까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고학년의 최고의 관심, 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관심은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때쯤이면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하고 맞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으라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읽는 것 이외에는 잘 읽으려 하지 않는 그렇죠. 특히 남학생들. 네. 네. 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네.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스토리킹인데요. 네. 어. 여기 보면 아이들이 직접 심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원고를 읽고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아이들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재밌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인지 네,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스토리킹 수상작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이런 식의. 맞아요. 만화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네. 웹툰 같은 느낌 있어요. 네네네. 국제인간 윤봉구가 이 재미있는 책이긴 하지만 재미만을 추구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이슈, 쟁점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비룡소 출판사의 국제인간 윤봉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동화책이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어른들이 반드시 동화책을 읽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작품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읽어보시지 않고 그냥 좋은 책 추천해 주셔요 해가지고 수업을 하셨을 때와 내가 정말 재밌어서 이걸 꼭 아이들한테 읽혀주고 싶다 해서 하는 문작품 읽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동화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질문거리나 이야기거리를 찾아내서 하는 수업하고 추천받고 학습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업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꼭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동화책 안 읽는 사람이에요. 이분 때문에. 아니, 바로 이분 때문에 제가 이 동화책의 세계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는 진짜 저 어른 책 하나도 어른용으로 나오는 책 거의 안 읽고 동화책만 네. 계속 읽고 있는데 네. 진짜 너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수봉생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 재밌고 감동한 책을 학생들한테 나눌 네. 때 학생들도 그걸 느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읽었던 책을 이렇게 책상에다가 쭉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화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그래서 빌려가요. 그렇게 빌려가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걸 싹 다 읽거든요. 네. 근데 이래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사람이 어쩌잖아요. 네. 제 뒤에 이렇게 저 네.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아이들이 네. 호시탐탐 노래요. 이건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더 읽고 싶어요. 맞아.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린 친구 많죠. 네, 빌려주면 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고학년 추천 도서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 왜 일요일 밤 9시일까요? 수업하기 싫어서. 과제를 월요일까지 제출근. 아. 일요일 밤 9시 쓰는 거지. 네. 네, 그렇게 가는 거. 마감치고. 마감 친구가 그럴 거예요. 오, 세 명. 네네네네. 네네. 게임 안 해요. 예. 동생은 왜 이래? 동생이 싫은 거예요. 맨날 간식 축내고 자기가 받아온 거 보고 뺏어가고